뉴스에일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스튜디오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우리 채널A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넉 달 됐나요? 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네, 드릴게요. 네. 며칠 전이었죠.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저출생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논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인이 뭐고 대책이 논의가 됐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불안감과 경쟁, 과도한 네. 경쟁 압력이 아마 핵심 원인일 겁니다. 네. 상당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인데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네. 양육 그런 부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고 또 늦게 해서 출산을 또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주거, 일자리, 양육에 대한 불안 문제, 거기다가 이 일자리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잘 아시겠지만 핵심적으로 이번 대책이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근로자들은 아니 뭐 육아휴직을 할래도 소득이 대폭 줄어든다 그럴지 그렇죠. 아니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달지 또는 회사라든가 동료 눈치 본다. 그래서 이제 있는 제도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미흡하다는 거고 사장님들은 이제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 일자리가 비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그렇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제 중점을 뒀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독박 육아에서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그다음에 충분한 소득, 그다음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고 아울러서 이제 중소기업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내가 행사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좀 하고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지원책을 대응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대책이 논의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육아휴직의 탄력적 이용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대책들을 배경으로 했을 때 노동자,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자유롭고 충분하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과거의 제도는 경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출산휴가는 뭐 당연히 갈 수 있는데 출산휴가를 간 다음에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그 집중적인 시간이 되는데 그때 바로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현재 제도는 그러니까 150만 원의 그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데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6개월 다 육아휴직을 끝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그 급여를 4분의 1, 25%를 줬는데 그것도 폐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느끼는 그 소득 보장은 충분히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맞돌봄과 관련해서 독박 육아휴직 관련해서 적어도 아빠가 애를 낳았을 때는 한 달, 20일인데 근무일수로 20일은 그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해놓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휴직을 뭐 월 연 단위로 하던 것을 적어도 부부가 각각 2주 정도는 그 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아빠가 한 달 출산휴가 그리고
2주 부부가 각각 해서 한 달 정도는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돼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차, 반반차 등 아주 필요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 육아를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예. 문제는 이거 재정이 감당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25% 6개월 이후에 그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1조 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 회계 이제 전입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야 뭐 이렇게 나중에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법인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와 야당 쪽에서는 일단은 노조 파업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뭐 지난번에 비해서 뭐 달라진 게 없고요. 네. 근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현실 노사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이었는데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설정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거를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상,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보면 노란봉투라는데 누구랑 교섭할 건가. 그런데 아무나 하고 교섭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사용자의 범위를 확 늘려놨다. 네. 그다음에 근로자의 범위도 지금보다 더 지금 현행 법 해석으로 되는데 그것도 넓혔고 무엇보다도 불법 행위나 폭력 행위 등과 같은 것을 해서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혜를 주고 면책을 준다. 그래서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아마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디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더 마련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마련한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